성중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9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10번째 기사 성준을 숭정대부 행 병조 판서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김극금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안윤덕을 승일한 수 사헌부 지평으로 이칙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정과를 숭정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이계남을 가선대부 영안도 관찰사로 박암을 절충장군 수 영안남도 절도사로 삼았는데 정갈은 병 때문에 사임하자 전교하기를 근년에 평안도에는 가뭄이 잇따르고 또 중국 사신이 격려하는 곳이므로 물망이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그로 하여금 민심을 진정시키고 안무화리하니 경은 사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에서 서쪽으로 돌아보는 염려가 비록 중하긴 하지만 조정에서 바라보는 것은 모두들 태보의 자리가 비게 되면 정갈이 당연히 태보가 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이 명이 있게 되자 모두들 한스럽게 여겼다. 또 논평하기를 성준에게는 사랑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득이었다. 벼슬을 구하는 자에게는 뇌물을 많고 적은 것으로 선우를 삼았으나 오직 이득의 말을 들어주었으므로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되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이득판서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첫번째 기사 상참을 정지하였는데 정전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학을 마치자 대사관 윤민이 아뢰기를 신등이 요사이 윤호가 삼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로 흥복사의 일을 농계하였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일과 흥복사의 일을 농계하였지만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그것을 상세히 유시하였으므로 다시 말할 만한 일이 없다 하였다. 참청관 송질이 아뢰기를 본관은 대간의 예가 아니므로 일마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은 국가의 체면에 크게 강배되기 때문에 관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농계하였을 뿐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중학조는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이 중이 본래 경상도에 살았었는데 흥복사의 불사를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불처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을 중히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불사를 선동하고 부인을 권유하여 사족의 부녀들로 하여금 파도가 다투면서 밀려오듯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하였으니 추국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면은 말하기를 신이 덕건대 이 3년을 경련한 뒤에야 이 일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것은 틀림없이 이 중이 주장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다면 이단이 사람을 미혹되게 하고 세상을 속이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학조가 선동하고 경영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부인이 어리거나 어리석지 않은데 어찌 다른 사람의 권유를 따랐겠는가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전조의 패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마련하여 그것을 금지하였었는데 그간에 들어 절에 올라가는 자가 있기는 하였어도 요사이처럼 심한 적은 있지 않았으니 아마도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이를 듯합니다. 그 일이 관계됨이 매우 많으니 진실로 모두 추국할 수는 없으며 부인도 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조는 이 일을 주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비록 가두고 고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외방으로 쫓아버린다면 부인도 두려워할 바를 알고 학조도 알고서 경계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계동 박원종과 함께 문회에서 사후하였는데 아침부터 저물녘에 이르기까지 사족의 부녀들이 길에 가득히 내려왔는데 바로 이 절에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신에게 이르기를 부녀가 듣고서 다른 자가 대개 몇백 명으로 계산할 만하며 절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어 밖에서 노숙한 자도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박원종은 부인의 동생인데 어찌 그 일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청근대 추국하시고 그 가장을 주의해 주소서 하고
특징간 박건희 아래기를 이것은 학조가 한 짓이 분명하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학조가 주장하여 한 것을 아는가 하였다. 송질이 아래기를 대간이 요사이 우의정을 논하였으나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결망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찌 모두 고요와 직설 같은 일을 얻어서 임용할 수가 있겠는가. 결함만 없으면 가히 삼공은 경솔하게 남이 말한다 하여 진출시키거나 물리칠 수는 없다. 그리고 대간이 또 바야로 논핵하는 즈음에 출근한 것을 가지고 그러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출근하도록 명하였고 또 의정부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우의정의 과실인가. 특별한 과실과 죄악이 없는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사정을 두었다고 여겨서이다 하였다.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윤호는 결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정의 이 일을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왕후의 합의로 비록 삼공에 적합하지는 않았어도 삼공이 된 자는 많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세조조의 윤번은 왕후의 아비로 정승은 되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들 윤사분이 정승이 되었으니 이것도 전례가 있는 것이니 상고할 만합니다 하고 박근은 말하기를 삼공을 어찌 경솔하게 진출시키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의정이 만약 드러난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여도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둑 사마 소경 더문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 계남이 어미가 늙고 병들었다는 것으로 사임하자 전교하기라. 옛날부터 춘과 효는 두 가지 모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어찌 어버이가 늙었다고 하여 오랫동안 집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경의 어미가 불행하게도 질환이 있으면 마땅히 소원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사무대선 허치미와 사례기를 신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비록 부끄러운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바늘에 나아가 그 직임을 담당하여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전교하시기를 임금과 신하는 일체이니 당연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서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하의 이 말씀 매우 훌륭합니다. 군상이 신자의 과실을 보고 죄줄만 하면 죄주며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고 신자가 군상의 과실을 보고 말할 만하면 말을 하고 그만둘만 하면 그만두는 것이 예나 지금이 공통된 의리입니다. 신등이 윤호는 삼공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아마도 불가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말하기를 세조조에는 왕후의 아비로 정승이 된 자가 많았는데 윤번은 정승이 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은 윤사부는 정승이 되었으니 세조께서 어찌 짐작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지금 윤호는 드러난 과실이 없는데 대간이 여기에 이르도록 굳게 고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도 의뢰 왕후의 아비라고 하여 삼공을 삼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지금 우의정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으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사무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신이 이렇게 아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삼공은 당연히 어질고 능력 있는 일을 가려 뽑되 당시의 선임을 극진히 해야 합니다. 어찌 다만 드러난 허물이 없다는 것으로 삼공을 삼겠습니까? 이것은 관망하면서 뜻을 따르려는 말일 뿐입니다. 옛날의 어질임금은 모두 친근하다는 혐의로 왕후의 친척을 기용하여 정승을 삼지 않았으니 이것은 성덕의 일입니다. 세조조와 예종조에서 윤사본, 윤사헌, 한백년이 모두 정승이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조께서 성자가 고명하셨으나 삼공으로 뜻을 삼지 않으시고 적합한 사람을 가려 뽑지 않아 겨우 임명하였다 갑자기 개차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공을 거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본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한 사람도 감히 그것을 말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른 말을 즐거이 들으시며 과실을 남겨두지 않으시니 신등은 아마도 후세에 윤호는 어질지 않은 사람인데 외척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용하였다고들 의논할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덕에 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윤호를 드러난 과실이 없다고 여기시더라도 신등이 지난날에 아랜 것은 모두 윤호의 과실이었으니 신등의 말을 결단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복사의 이 일은 신들에게 학조가 주장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따라간 부녀들이 많으니 비록 모두 추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학조로 추국하는 것이 무슨 화기를 감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참컨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상이 만일 말할 바가 있으면 경등이 번번이 그것을 논하여 말하기를 옳지 못하다고 하니 어찌 옳겠는가. 경들은 세조조와 예종조의 윤사분, 윤사흔, 한백륜을 정승으로 삼았지만 모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들은 후진의 인사이다. 대사관이 비록 구인이기는 하나 당시에는 틀림없이 미관이었을 터인데 어떻게 세조의 본뜻을 알았겠는가. 경등은 또 말하기를 이것은 보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 감히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어찌 대간이 없었겠는가. 경등이 선왕을 본받을 수 없다 하며 그 당시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고 하고 또 지금의 재상을 비방하면서 나무라는데 이것은 경등이 스스로 옳게 여기고 혼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재상이 말을 하면 대간이 번번이 불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재상이 국가의 일을 말하는 이가 없으니 이러한 풍습은 매우 불가하다. 내가 지난날에 이미 그것을 말하였으니 이와 같이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흥복사의 일은 결단코 들어줄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이대로는 조심하고 다시 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옛날의 재상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바늘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이 임보를 정성으로 삼자 장구령이 말을 하였으며 헌종이 황보박을 정성으로 삼자 배도가 말을 하였으니 이는 충성스럽고 어지러서 한 바이며 재상의 고상한 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공처럼 어짐이 없으면서 대신이 된 자는 안으로 임금의 뜻을 따르려고 관망하는 마음을 두며 밖으로는 같은 반열과 소원하고 끄려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윤호는 현덕과 물망이 있어 삼공에 적합하다고 극렬히 말하지 않고 다만 윤호는 드러난 과실이 없으니 이 또한 가하다고만 하였겠습니까? 그 말을 관찰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윤호의 사람됨도 알만합니다. 인주가 과실이 있으면 대간이 된 자가 오히려 조종해서 면대하여 기탄 없이 가나는데 더구나 재상이겠습니까? 윤사분, 윤사헌, 한백륜이 재능이 없다는 것을 남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왕께서 삼공은 특별히 한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만세의 상경은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윤호는 덕망도 없고 재능도 없어 훌륭한 것이라고는 일컬음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태정의 지위에 배치하셔서 후세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웃음거리를 물려주겠습니까? 그리고 학조는 불사를 주장하였으며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나머지 승도와 부녀들은 비록 모두 추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조 한 사람만 추국하면 또한 충분히 징계가 될 터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겠습니까? 청컨대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아무리 각가지로 그것을 말하더라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하였다. 아이고.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옷 7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옛날부터 일본국의 사신들이 오면 틀림없이 원각사와 흥창사 두 절을 보려고 요구하니 허술하고 소홀한 일이 있게 하여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할 수는 없다. 두 절의 주지로 하여금 미리 먼저 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옷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8일 얼미 첫번째 기사. 사무대사한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영민 등이 아뢰기를 윤호가 덕이 없다는 것은 신등이 지난날에 자세히 아뢰었으며 심지어 윤호가 성실하지 않은 말과 농짓거리를 즐겨하는 일도 전하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옛날 고려의 재상인 차약송 등이 중서성에 있으면서 꽃과 새에 대하여 논하여 무리를 이루게 되자 식견이 있는 자는 고려의 운수가 반드시 취할 것을 알았는데, 더구나 조정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나친 말과 외설한 말을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이 하는 자이겠습니까? 중서성은 정치의 근본이며 모든 관료가 본받는 바입니다. 지금 윤호를 삼공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사방의 모범이 되며 다사의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신등이 되제하자 대간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도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줄 리가 없으니 그대들이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경홀히 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찌 여기에 이르러셨습니까? 다시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 세워서 정성으로 삼고 윤호는 다시 옛날 관직을 되돌려 주어 그로 하여금 타고난 수명을 잘 수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하게 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조는 흥복사의 불사를 주장하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다 말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윤후는 삼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가지고 복합하여 논계한 것이 20일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국가에 충성하여 전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 한 가닥의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사정에 관계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너무나 견고하게 거절하시면서 조금도 뜻을 움직이지 않으시니 신등은 마음이 아픔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지금의 홍치 황제가 장씨를 책봉하여 황후로 삼고 그의 아비는 대학생으로서 승진시켜 도둑으로 삼았으니 옥으로 만든 띠를 띠고 비단 옷을 입으며 한때 영화롭고 빛이 났는데 그 뒤에 장도독이 점점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이 있으므로 간관이 말을 하자 황제가 즉시 도둑직함을 박탈하도록 명하고 도로 대학생이 되게 하여 복직시키지 않고 죽게 하였는데, 해내에서 모두 성덕을 우러러보며 세상에 여간에서 나타나지 않는 훌륭한 군주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하고 방자한 자는 몹시 큰 죄악이 아닌데도 황제가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은 간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척의 교만하고 방자한 조짐을 억제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후척에게 특별한 은총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 죄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하게 다스리지 않으시니 교만하고 방자한 조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공의를 어기고 간하는 말을 거절하시면서 기필코 윤호를 삼공의 지위에다 배치하시니 전하께서 어찌 그것을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호가 삼공이 되지 않더라도 벼슬과 녹봉을 예전처럼 한다면 부유하고 존귀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윤호에게 무엇이 손상이 되겠습니까? 가령 윤호가 죄가 있어 대간이 그것을 말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황제가 여유 있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전하의 성덕이 배광에 뛰어나면서도 도리어 그만 못하시니 신은 극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경등이 홍치 황제의 일을 인용하여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에 들은 일이다. 그 장도덕의 교만하고 방자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는가? 가령 우의정이 교만하고 방자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그를 어떻게 조처하는가를 천천히 관찰하여 그것을 말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우의정은 교만하고 방자한 일이 없는 것이겠는가? 이 말은 적합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황제의 성덕을 어찌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황제를 칭송하여 융성한 덕이라고 하면서 나는 어제지 못하다고 여기다가 마침내 나를 배광에 뛰어났다고 하니 이것은 도리어 아첨하면서 속이고 놀리는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 앞서 윤호가 심언의 벼슬을 구하는 일로 절간을 써서 보냈는데 하문하실 때 정직하게 아뢰지 않았으니 윤호의 속인 뜻이 심합니다. 인신의 죄는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등이 이것을 아랜 것입니다. 황제가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같이 시원스러우며 우의정을 체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이른바 황제가 같지 않다는 것은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지는 한 가지 일을 지목한 것입니다. 전하의 성덕은 신등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신미들이 모두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신등이 어찌 임금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장 황후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데 그 일도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를 배광에서 띄어났다고 말하는데 내가 성득이 있다면 가하겠으나 내가 성득이 없는데도 그것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내가 어찌 굳이 듣겠는가. 그리고 시몬의 일은 추가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장 황후의 이 일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은 황제가 간하는 말을 받아들여 외척의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고 겸양하게 하였으되 전하께서는 그렇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일은 이 때문에 추가로 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가 속인 죄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 당시 전하께서 너그럽게 그를 용서하셨으니 아마도 뒷날에 교만하고 방자한 조짐이 있을 듯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었을 뿐입니다. 신등이 합사에 넘겨하기를 다하지 않은 바가 없었지만 오히려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송조의 간신들은 대신의 이 일을 말하였다가 그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떠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등이 이에 앞서 떠나기를 구하자 전교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이 역정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들이 사사로운 일이 아닌데 어찌 분을 품고서 말하겠습니까? 신등이 삼공을 넘겨하였는데 이것은 잣다란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실효를 얻지 못하면서 국가의 이의를 말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조헌을 제 용감 참정으로 삼으셨는데 본감은 바로 제 용을 담당한 부서이며 첨정 또한 직질이 높은 지위입니다. 조헌은 나이가 젊고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청근대 그를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이는 비록 젊다 하더라도 어질고 능력이 있다면 가하다. 이조에 하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옛날 고려의 재상인 차약송 등이 중서성에 있으면서 꽃과 새를 얘기한 것은 고려 명종 신종 때의 사람으로 명종 초에 낭장을 거쳐 장군이 되고 신종 즉위년 1197년에 추밀은 부사를 거쳐 중서 평장사에 이르렀는데 신종 4년 1201년 봄 차약송이 같은 추밀은 부사인 기홍수와 중서성에 앉아 기홍수에게 묻기를 공작이 잘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물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구멍에 걸려 죽었다 하고 인하여서 모란을 키우는 방법을 물으니 차역성이 자세히 말하였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상의 직책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해야 되는데 다만 꽃과 새를 논하고 있으니 어찌 백간의 모범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한 고사이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학술이 얇고 짧으며 시견이 고루하고 가문하여 지위가 낮은 말단의 백성들이라도 직임을 이바지하기 어려워 늘 시비소천한다는 비방을 불러들이며 뜻하지 않은 재앙을 이룰까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의정부는 도를 논하며 나라를 경륜하는 지위이겠습니까? 대간의 논방은 공변된 것이며 무고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 지금 달을 거듭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재해가 되었으니 모람되게 조화시키는 지위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 신의 심정을 살피시어 신을 한가한 곳에다 배치하셔서 남은 여성을 보존하게 하소서니 윤호하지 않는 비답을 내리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간단히 없어야 하며 진출하거나 물러나는 데에는 이미 도누하게 타이르기를 두세 차례 하였는데 어찌 조그만 혐의를 고집하면서 구태여 번거롭게 굳이 사양하는가. 경은 국가의 원구이며 나라의 노승이라 휴휴하게 포용함이 있는 듯하니 참으로 이는 재상이 기국이며 묵묵하게 그 지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장자의 풍도가 드러났고 여러 조정을 대대로 섬기면서 평평하게 한 절개를 닦았으므로 나는 그대의 덕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백성들은 모두 그대를 우러러 보았었다. 이에 경륜하는 관사에 배치하고 오히려 바로잡아 구원의 힘을 의뢰하였으며 기용하기는 차례대로 하였고 은혜는 그대에게 사사롭게 하지 않았었다. 아무리 비방하는 의논이 뜻밖에 생겼다 하더라도 오직 성신을 더 굳게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로도 두려워할 것이다. 비록 말하기를 모람되게 처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임금의 명을 받지 않겠는가? 어째 물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의리는 이미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하였고 자신은 또한 있고 없는 데 관계가 되는데 어찌 대간의 헐뜯는 말로 조정의 대체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를 거절하고 한간 지위에서 정신을 위로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비록 경히 보양하려는 마음이나 정성을 미루어 구인에게 맡기려고 도모하는 것은 사실 내가 다스리기를 바라는 의지이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나의 귀는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바감을 영안도 절도사로 삼으셨는데 이 앞서는 산품으로 절도사를 삼은 자는 없었습니다. 본도에서는 수령과 야인으로 이품이 된 자가 또한 많으니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유진은 의논하기를 영안남도는 영안북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며 야윤과 거처를 함께하지 않으니 비록 상품을 차견하더라도 사람의 기국이 상당하다면 무엇이 대체에 손상이 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정문영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영안도는 다른 도의 예와 같지 않아서 상신은 피인을 접대해야 하니 예전대로 가선대부 이상을 차견하여 보기에 엄격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산품도 보낼만하다. 하필이면 작업을 더 하야겠는가? 비록 말하기를 본도에는 지위가 높은 수령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도들은 통정대부를 차견하였으니 지금 부임하도록 하였다가 만일 혈료가 있으면 작업을 더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15년 5월 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홍흥이 치게 하기라. 분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형판하는 것을 오로지 힘써 먼 지방에 드나들므로 그 처가 혼자 있는데 경내의 사승이 선사를 핑계로 여염에 드나들며 머물러 묵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그리함이 없어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는데도 대전에 계문하고 가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중이 비록 붙잡힌 자가 있어도 즉시 도망하여 숨어버리므로 간악함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가도 추국하게 하시고 정상이 명백하되 자복하지 않는다는 형신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형조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성 안에 사찰이 매우 많아 머물기가 어렵지 않으니 머물러 묵은 중은 일체 추격하여 과제하고 간악한 일이 드나는 자는 가두고 형신하게 하소서 하니 형조에 전교하기를 만약 홍응이 아랜 바와 같이 한다면 대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비록 가두지 않더라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응이 아랜 바는 이미 실수하였다. 형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였다. 형조의 사리기를 비록 실가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망하여 숨어버리면 체포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중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 가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전의 간악한 일이 드러나면 가두어 추국한다는 말을 근거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의가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기관절사 이 세자가 치게 하기를 도내 군현의 태반이 벼의 싹이 서지 않았으며 양맥도 박상 말라 농사가 의뢰할 바가 없고 계획도 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가의 식량은 오로지 양맥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염려할 만하다. 호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의 사례기를 이른 곡식도 익지 않은 점에 농가 식량을 이어갈 계책을 관찰사로 하여금 의계하게 한 뒤에 하려서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자창의 곡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볍게 할 것은 아니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로 하여금 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그리고 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모두 이 뜻을 유시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허조에 전교하기를 대궐 밖의 쓸데없는 비용은 모두 이미 줄였는데 대궐 안에만 미치지 않았으니 그것을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바감이 어버이가 늙은 것으로 사임하자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가려 기용하였는데 그대 어버이가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병이 없는데 어떻게 사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99권 성종 25년 5월 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재용감 첨정 조헌은 무과 출신인데 선정관으로 이미 상호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세하고 명확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의망했을 뿐입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조헌은 나이가 과연 젊다. 그러나 기용할 만한 사람이면 늙거나 젊은 데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이조에서 이미 자세하고 명확하다고 여기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사간 홍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윤호는 우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지만 전하께서 이미 윤호하지 않으셨으며 재상은 또 대간이 여기에 이르도록 논하며 고집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 신등은 실언을 한 것입니다. 실언을 하고서 직임에 있는 것은 불가하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오히려 직임에 있는 것도 불가합니다. 삼공의 일은 대간이 합사하여 농계하였으니 진실로 큰 일입니다. 신등이 어찌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윤호는 삼공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열흘을 거듭하여 농계하였어도 오히려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직무를 받던 성과가 없습니다. 어리로 당연히 당직에서 떠나야 하는데 뻔뻔스럽게 관직에 있으니 마음의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근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다시 유시할 일이 없으며 비록 다시 유시하려고 하더라도 적합한 말을 얻지 못하였다 하였다.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의 사직하는 그를 되돌려 주시고 관직에 나아가도록 명하시니 은총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한갓 은총을 영광으로 여기며 녹을 생각하여 떠나지 않는다면 사군자의 풍도와 절개에 관계되니 신은 거짓이 아니며 사실 진신대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송나라 조정의 일로서 관찰하건대 대신의 일을 논하에다가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그 지위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일을 말하는 자가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났었다. 그러나 우의정의 일은 경등의 아무 일은 소인의 지시라는 것은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한갓 불황하다고만 말하였을 뿐이며 의정부에서 출근하도록 허락하였고 영의정도 이르기를 조종조에도 왕후의 아비를 정성으로 삼은 것이 있으니 조종께서 어찌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처하셨겠습니까? 대간이 아뢰기를 여기에 이른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고 하였으며 재상이 또 이르기를 대신의 진퇴는 가볍게 할 수 없으며 우의정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경들이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기를 요구하는데 내가 어찌 그 말을 들어주어 다른 사람을 고쳐 임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등은 만약 떠난다면 오랑캐 땅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임금의 녹을 먹지 않고 물러나 깨끗하게 절개를 닦는 것이 가하겠는가? 비록 송나라 조정의 일로서 말하였으나 송나라 조정의 신하라고 하여 어찌 모두 어지럽겠는가? 옛날과 지금의 일은 다르니 당연히 옛날을 참작하고 지금을 표준 삼아 조처할 뿐이다. 어떻게 옛날 일에 구애되어 반드시 그것을 행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90건 성종 25년 5월 10일 정유 세 번째 기사. 경기,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라. 농가의 식량은 전적으로 양매에게 의뢰하였는데 가뭄의 재변이 너무 심하여 낮고 축축한 곳에는 그래도 들어 수확할 수 있겠으나 높고 건조한 곳은 모두 말라버리게 되어 백성들이 어리할 바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에 힘쓰겠는가? 내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런 곡식이 익을 동안에 곡식 얼마를 헛어서 농가의 식량으로 지급해야 마땅하겠는가? 경은 참작하여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정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외인이 함부로 내지에 들어와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데 비록 사관을 정하여 금지시켜도 요즘 보니 외인이 영등포와 오울 아포에서 사람을 죽였으며 전라도에는 또 추자도의 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익을 중하게 여겨 거리낌이 없는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되는 것이니 참으로 염려할 만합니다. 대마도 경찰관 권주가 바람을 기다리느라 출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말을 도주에게 아울러 유시하여 금지시키도록 약속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외인의 형세를 보니 이극균이 아랜 바와 같습니다. 권주가 배를 출발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금지시키는 절목을 서계 안에 아울러 기록하여 유시함이 알리고 만약 이미 출발하였으면 뒤에 오는 특송을 기다렸다가 도주에게 알아듣도록 다이르고 거듭 밝혀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변경에 관계되는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예주로 하여금 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삼포 외인의 조선이 출발할 때 사관을 정하여 같이 타게 하고 또 문인을 발급하여 이것이 없으면 적외로 논한다는 서로의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지금 외인이 방자한 생각으로 멋대로 행동하면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변장이 겁이 많아 금지시키지 않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수외에게 말하기를 뒤로는 이와 같은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며 모조리 죽여버리고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너는 이 뜻을 휘하에 널리 알도록 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할 뿐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 도주에게 유시하여 그로 하여금 금지시키도록 한다면 국가의 위엄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서로 약속한 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하고 윤호, 유지,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이극균이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지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외인이 우리나라를 나라 사람을 만나면 들으는 상의하고 들으는 겁탈하는 상황을 뒤에 특송이 대에 돌아갈 때 도주가 있는 곳에다 유시하여 알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의 의논이 매우 타당하다. 이 뜻을 경상도에 유시하고 겸하여 전라도에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정로 5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경희에게 치게 하기라. 이 앞서 본도의 연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지로 옮겨 들어가 살도록 하여 외변에 대비하였는데 요즘은 와서 민간이 태평한 데 익숙하여 본업을 그리워하며 각각 옛날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니 매우 불가하다. 그리고 또 외노들이 연화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면 반드시 뒤쫓아가서 노략질을 하니 이대로는 연화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울러 내지로 옮겨 들어가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은 농사 짓는 일이 한참 바쁜데 갑자기 내지로 옮겨 들어가게 하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살 곳을 잃어버릴 것이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쇠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도에는 인물이 번성하여 염이 가득하니 한때 조금만 노력질을 하여도 먼저 스스로 겁을 먹고 위축이 되는데 연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루아침 모두 옮겨 들어가게 하면 민심이 두려워하여 피차가 생업을 잃을 것이니 그것도 염려할 만합니다. 관찰사와 질도사로 하여금 우선 옮겨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며 어쩔 수 없이 옮겨 들어가게 해야 할 곳은 형세를 함께 살펴서 계문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화는 밥 짓는 연기를 말하는 것으로 인가를 가리킨다. 성조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정육 6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지금 정규를 받으니 삼포의 외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알아듣도록 다이르는 절목을 예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변장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앞서는 너희들이 경작하는 전지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양전한 결부의 수가 지난날에 비교하면 갑절이나 많다. 전지가 있으면 조세가 있는 것은 천하의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이며 또한 너희 나라에서도 필연코 시행하는 것이다. 너희들만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전래 의가의 세금을 실어다 바치는 것은 도리의 당연한 바이다.
만약 그 세금을 실어다 바치는 것을 꺼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작해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금년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대실 290권 성종 25년 5월 11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유고국 중산 부주 사성 천장 등이 내빙하인데 그 글에 이르기를 유고국 중산 부주는 조승국 예조 대인 조카에게 받들어 올립니다. 대체로 사마는 만방의 우두머리이니 많은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덕택은 사이에게 두루미 있으며 인품은 이이와 같으니 그도다 만복이 진중하며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내려오던 업무는 통하지 못했지만 함께 맹세한 의리는 소홀하거나 간략하지 않고 온전했으며 바다를 건너는 길이 너무 멀어서 찾아뵙는 것을 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마조 사람 평피고 삼보라가 지난 해부터 이 섬에 내려왔습니다. 들으니 저들 일족은 대대로 귀국에 기부하여 신하로 벼슬 자리에 끼었는데 이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며 폐하와 곤이의 안부를 받들어 물은 다음에 말하기를 그년에 이 나라의 사자라고 부르는 자가 공선을 타고 건너와서 장사를 한다 하니 이것은 모서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전에 듣고서 놀랐고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해서 삼가 사승을 보내어 빅문하는 예를 이루도록 하였는데 그의 이르기를 계약이 들어맞아 별부를 새로 내려주셔서 뒷날 사선의 성신을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우리나라에 오는 글 중에 역시 이 인이 아니면 감히 신임하지 않겠습니다. 예물로 바치는 박물의 수는 별지에 갖추어 있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공방 1만 민과 면주, 목면을 내려주소서. 대국의 우로르 같은 은혜를 우러러 이번 소도의 물자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을 윤택하게 하시며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살해하는 것은 뒷날 업문을 내 기약하게 되니 함공하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였는데 별표에는 목향묘 소통 1개, 야자묘 2본, 등묘 소통 1개, 호초 사당부 소호 1개, 호초 30건, 백단 50건, 정자 20건, 등석 대소 2매, 광엽석 2매, 과자분 10매, 남만유리 1개, 청색 백상 1지, 화문 1상, 연부 1상, 합 7개, 배옥유리 1개, 연부 1상, 백색중 유문 1상, 합 5개, 만년보수 115가, 향 1본 14근, 장 8척, 청자수기 1개, 부수 다완 1개, 이상 16종이었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이 성유를 받더니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제왕의 높은 풍치이며 범함이 있고 순금이 없는 것은 인신의 융성한 절개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간절히 간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 넓게 보며 충성된 신하는 무거운 벌을 피하지 않고 고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늘 도사를 관찰하시는 옛날의 군주가 훌륭하고 신하는 충성스러워 말은 받아들여지고 가난한 것은 시행하게 되어 함께 잘 다스리는 때에 이르기에 이런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험모하면서 경사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것이겠지만 옛날의 군주가 개팍하고 신하는 아첨하여 충성스러운 것은 배반하고 아첨하는 것은 좋아하다가 패망하는데 이런 것을 보시며 틀림없이 침을 뱉으며 욕을 하고 싫어하며 야박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어찌 유독 그렇지 않습니까? 신등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 언책에 대죄하면서 생각하기를 보필하는 신하가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데 성명한 조중에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기용하여 비난하는 의논을 불러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윤호는 살이 어둡고 능력이 없으니 비록 난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난을 이루게 하는 조짐은 반드시 여기에서 마음이 암지 않는다고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항하여 변론하기를 그만두지 않아 위로는 천위를 범하고 아래로는 원망과 노여움을 사게 되니 신등의 일신에 무슨 이익이 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관리의 직책을 조심스럽게 하여 임금 승기는 어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관으로서 삼공을 논하는 것은 바로 온 나라의 큰일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살펴보지 않으시고 윤호를 진출시켜 임명하시며 또 신등을 물러나게도 않으시고 의위하며 고식적으로 두 가지 모두 완전하게 하려고 힘쓰시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의리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것을 밝혀서 말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등이 윤호는 삼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어질다고 여기셨으며 제신도 옳다고 여겼으니 이것은 신등의 말이 망연된 것입니다. 이미 속인 죄를 짊어졌으니 다시 언책에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째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신충을 비워두고 기다리며 고든 말을 듣기를 즐겨하심을 보고도 감히 용린을 접촉하면서 끓이낌 없이 말하였으니 신등도 그 죄를 스스로 아는데 더구나 전하이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러 번 꺾였으니 마음이 이미 저상되고 기계도 이미 좌절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머리를 들고 눈썹을 펴서 다시 논을 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신이 3번 간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떠난다고 했으며 맹자가 말하기를 언책을 맡고 있는 이가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난다고 하고 전에 이르기를 인신이 그 임금에게 살핌을 당하지 않으면 감히 조정에 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거나 감히 이 뜻을 잊겠습니까? 이것이 넷째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네 가지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을 저버리고서 임금의 총애를 믿고 공록을 도둑질을 하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풍도와 절개가 땅을 쓴듯 할 터이니 전하께서도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신등이 옛날 현 사대부가 행한 말을 본받아 관직에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명분을 명확하게 하면 허물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전하께서는 옛날 성제와 명왕이 한 말을 본받아 충성되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치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자신을 성도에 맡겨 여기서 살거나 죽으려 하는데 비록 떠나기를 구하려고 하지만 떠난들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안에 물러나 있으면서 멀리 귀양 가는 것을 기다리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를 사용하고 한가하게 살면서 성공을 생각하며 성덕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신들이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심정은 헛되이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이 충성을 바치는 간절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등이 물러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헤아리셔서 조금이라도 살펴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등이 또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직임이 대간에 있으면서 국가의 일을 말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관직에 있으니 마음의 실로 온편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신들의 직사를 체임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성주시를 290권 성종 25년 5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사례기를 황해도의 수원의 갑사 정수동이 사사로운 분으로 봉족 안원생을 구타하고는 그 죽을 것을 염려하여 안원생은 목을 나무에다가 매어 스스로 목을 맨 형상을 만들었다가 안원생이 마침내 죽었는데 정수동이 처음에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며 또 목을 매어 나무에 달았다면 고의로 죽인 듯하니 이것은 바로 의옥입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수동이 안원생의 목을 매어 나무에 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것이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종류를 실정이 의사한 데에 관계된다고 논하여 말감한다면 씨는 아마도 죽은 자가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고 씻을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급의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고의로 그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목을 메어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다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정수동이 안원생을 구타했다가 스스로 죽을 것을 헤아리고 목을 메어 나무에 달았으니 매우 참혹합니다. 다만 처음에 살해한 형적이 없으니 고의로 죽였다고 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정수동이 이런 그 실조가 흔적을 살펴보건대 고의로 죽인 것과 다름이 없으니 고의로 죽인 유래 이가에 시행하소서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정수동이 안원생을 구타하였다가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을 헤아리고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으니 처음에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안원생이 죽은 것은 우연한 일일 뿐입니다. 정상은 가엾이 여길만 하며 법은 의심스러울 만합니다. 지금 만약 고의로 죽인 것으로 의의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신중하게 심의하는 뜻과 살리기를 좋아하는 득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수동이 안원생이 죽지 않았을 때 목을 메어 나무에 달았으면 고의로 죽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조에서 실정이 의사한 데에 관계된다고 하는데 여러 의논도 한결같지 않으니 그것을 육조와 한승부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1일 모술 외반적 기사 경상도 절도관찰사와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삼포 외인의 조어 선척이 출발할 때에 사관을 정하여 함께 태우고 또 문인을 발급하는데 사관과 문인이 없는 것과 풍랑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몰래 무기를 가지고 변방의 섬에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적외로 논한다고 서로 약속하여 이미 정한 것이 해동기에 나타나 있는데도 지금 이 외인들이 제멋대로 사사로이 다니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변장이 겁을 내어 잘 금지시키지 못했으이며 감사와 병사, 수사 역시 교찰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하다. 지금 만약 다시 도주에게 유시하여 그로 하여금 금지시키도록 한다면 국가의 위엄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서로 약속한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지금은 변방의 뜻으로 수웨에게 말하기를 뒤에 이와 같이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모두 죽여버리고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너는 이 뜻을 널리 휘하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가하다. 지금부터 만일 약속을 어기거나 문인이 없거나 몰래 무기를 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닌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문인이 있는 자라도 배 위에서 획일적으로 상과에 조사하기는 어려우니 만약 힘을 다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모두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 비록 문인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관이 있으면 신중히 하여 죽이지 말고 우선 연문하여 형세를 관찰하여 변에 대응하며 잘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해동기는 세종 24년 1442년 통신사의 서장관을 일본에 갔다가 온 신숙주가 성종 2년에 왕명에 의하여 찬진한 책이다. 일본의 지세, 국정, 사신, 접대 사항 및 유구국, 대마도 등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해동 제국기라고 한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1일 무술 5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당초 여러 포의 지인을 설치할 때 원급을 헤아리려 배는 정한 숫자가 있으며 군사는 정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 좌도의 주진과 돌산포, 여도, 녹도 등의 지는 정로의 요회지인데도 주진의 선군이 550명이며 돌산포는 230명이며 여도는 200명이며 녹도는 290명이니 그 수효가 도리어 내지의 여러 집만도 못합니다. 이번 군적을 할 때에 좌도의 수군 여정은 1132명이며 조군 여정은 860명이었으니 청건대 그도의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주진의 군사가 없는 소맹선 세 척을 돌산포, 여도, 녹도에 각 한 척씩 내어주도록 하여
전에 이른바 여정으로 성군을 삼아 각각 30명을 정하여 좌우령에 나누어 보를 만들게 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셨사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예급배 노사신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대전을 상정할 때 여러 도의 군성과 방어에 긴급하고 원만한 것을 분간하여 주진과 여러 진에 나누어 소속되게 한 것이 이미 성헌으로 만들어졌는데 군선이 없다 하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여 가장 기묘한 때 활용하게 할 것이며 한때의 의논으로 경솔하게 옛날 법을 변경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여정이라는 것은 군호에서 뽑았으므로 그게가 남에게 붙여서 살며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이니 권론이 생긴 곳에 보충하여 보내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만약 별도로 군역을 정한다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들어 생업을 잃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것은 새로 세우는 법이니 그것도 육조와 한성비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군호는 조선시대 나라의 3명의 군인을 내보내도록 책임을 지던 최하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군적은 군정을 등록한 적부이다. 군적은 해마다 부족을 보충하고 6년마다 크게 정리하여 고쳐 만들며 매 6년의 성적은 경중에서는 오부와 외광에서는 절도사가, 제주에서는 절제사가 관장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모술 6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견이 치게하기를 전 총통과 신기전은 상시로 발사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아 3총통과 새로 만든 총통을 발사하는 사람이 여러 진에서 한두 사람이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태평 세월이 오래되어 방어가 매우 허술하면 유방, 정병과 사관은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니 혹시라도 갑작스런 병고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로잡거나 제어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모름지기 태평한 시기에 미쳐서 별도로 중신을 파견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계책을 마련한다면 서재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히 아뢰기를 진장이 가르치고 익히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 점점 쇠퇴함을 이루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계책은 비록 절도사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사는 한 지방을 전제하며 직임이 군무도 겸하였으니 충분히 조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중신을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하게 고찰을 더하게 하여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재는 배꼽을 물어 뜯으려 하여도 입이 닿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후회하여도 이미 늦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재 마급이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일본 국관서로 축전주 냉천 진위겸 내주 태수 정원 정성 일양 대우 살마 삼주 태수 무구 대마주 귤시 입석 우경일양 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2일 기해 두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덕이와 사례기를 지금 대간이 윤호는 의정부에 적합하지 않으며 절에 올라간 부녀는 법에 의하여 추국할 일을 극렬히 논하면서 열일이 높도록 복합하였으나 아직도 윤호가 막혔으니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윤호를 삼공에 적합하다고 여기시며 절에 올라간 것을 부도에 적합하다고 여기십니까? 옛날 사람이 정성을 논하며 반드시 말하기를 덕망이 세상을 덮은만 해야 하며 재능과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한 것은 어찌 정성은 중임이라서 덕망이 아니면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기에 부족하며 재능과 지혜가 아니면 천하의 모든 일을 분별하기에 부족했을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호는 이미 덕망이 부족하고 또 재능과 지혜도 없는데 지위가 영도령에 이르렀으니 돌아보건대 무엇이 부족하여 다시 삼공의 지위를 모람되게 임명하십니까? 그리고 부인의 의인은 부모가 있지 않으면 밤에 당에도 내려가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승사이겠습니까? 지금 월산 부인이 중을 신임하고 명복을 얻으려고 부처에게 절을 하며 크게 법회를 베풀고
부녀들을 불러들여 승우에 뒤섞여 있으므로 큰 법이 없어지게 하였으니 대군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면 틀림없이 지하에서 몹시 분개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인은 지친이라서 비록 추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남을 속인 승도와 앞장서서 끌어들인 부녀도 유독 국법으로 처단할 수 없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사람을 임용하심에 있어 어렵게 여기시고 조심스럽게 하셔서 청명한 정치가 베풀어진 지 이미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한 사람이 윤호를 사살하게 하며 한 사람의 부인을 보호하여 의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위를 더럽혔으며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데 대한 법을 무너뜨렸으니 공의를 배척하고 자신의 사사로움을 마음대로 한 것이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보고서 말을 폐기하지 마시고 여망을 쾌히 따르시어 공도를 크게 보이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대간이 이미 농계하였으니 그대가 따로 아를 필요가 없다 하였다. 안윤덕이 다시 하렸으나 들어주지 않았다.